자, 이제 그 제3장의 임업경영조직의 이제 마지막 문제와 관련된 부분과 제4장의 그 임업경영계획과 관련된 부분까지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강좌에 이어서 이번 강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자, 59번 문제죠. 산림 생산 투입과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바로 뭐냐. 이미 앞에서 있어요. 우리가 산림에 있어서 투입 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어쨌든 그 임령의 구성이랬죠. 임령 구성이라는 것은 유령림, 그 장성림, 성숙림 이런 것에 의한 것이죠. 고루 분포됐다면 참 좋은 건데 합리적 그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령 구성 또 산림 면적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임령의 구성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출자자와 민간 출자자,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공기업이 있고 사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공사협동기업이 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61번 경영조직을 짜는 데 있어서 고려할 경영조건 중 입지조건만으로 짝지어진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조건을 짜는데 바로 입지적 조건 그랬습니다. 그 자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입지 조건으로서 주는 자연환경 조건, 또 사회 경제적 조건,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중에서 어떤 거냐면 자연환경, 그렇죠? 사회환경, 이것이 무엇보다 입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 사정이나 경영 목적은 또 별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다음 62번 국유림 경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실정에 맞춰 가장 시급한 요하는 것. 자, 국유림의 가장 목적은 뭐예요? 공공복리 증진이고 재정 조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보다도 목재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력을 갖다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3번 임업경영 형태 중 단독 사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직접 경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맞습니다. 산림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적죠. 그래서 우리는 단독 기업은 되게 자기 자본만을 가지고 경영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림 규모가 적고 되게 이제 가족이 행하는 가족의 그 노동력 가지고 노작 경영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 유지적 경영이다. 맞습니다. 특수한 관리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자가 노동 가지고 거의 다 하니까. 다음 64번 산림 면적이 대단히 크다고 할 때, 자, 크다고 하면 좋은 게 뭐랬죠? 산림 면적을 얘기했어요. 벌채 면적을 한다는 거하고 산림 면적하고 틀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벌채 면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앞서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자, 벌채 면적의 개념하고 또 여기서 있는 산림 면적의 개념을 조심하랬죠. 그럼 벌채 면적이 작을 때는 보석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산림 면적이 클수록 무슨 작업을 해야죠? 보석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 다음 65번 겸업적 임업경영 뜻으로, 자, 겸업 그랬습니다. 그럼 겸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냐? 자, 1번 보면 겸업이란 뜻 자체를 알면 되겠죠. 겸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했어요? 자, 타 생산 부분과 같은 비중으로 하는 것을 겸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타 생산과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임업경영하는 것을 겸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1번 보면 다른 산업, 즉 주산업을 위한 임업경영을 말하며 산업 비림경영. 자, 봐봐요. 다른 산업, 주산업을 위해서 하는 거랬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종속이죠. 종속. 자, 종속. 그다음에 임업 외에 다른 생산을 주로 하면서 임업도 알로 하는 거. 이거는 부차적인 거. 차, 다음 차, 부차. 부에서 차, 다음 차자 쓰면 돼요. 버금차. 그 다음 3번 농가가 영농. 이거는 농업 경영이죠. 그죠? 임업 경영. 그다음에 4번 나오네요. 다른 생산 부분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한다. 그걸 갖다 뭐예요? 겸업, 임업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66번 앞에 56번과 똑같은 거니까 배제했습니다. 그 다음 67번 다음 중 사유림의 육성 방안책이 될 수 없는 것. 자, 사유림은 그만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경영을 봤을 때 자기 자본 가져가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되게 가족 노작 경영을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금융정책 지원해서 기술 지원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가서 무상으로 또는 보조 줄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자재 보조와 노동력 사용 이거는 안 되겠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제 주업으로 결할 수 이미 배웠죠. 주업이란 100헥타르 이상을 갖다가 주업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69번 우리나라 산림 구조를 개선할 방법 중 옳지 않은 것. 1번 산출을 빨리 기대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나 개발. 당연히 되겠죠. 2번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 회전이 빠른 시업.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임대의 다각적 이용. 자, 가져와야 되겠죠. 그 다음 모든 경영림을 아니죠. 단순할 게 아니라 이미 앞서 얘기했어요. 우리 구조라면 소경목하고 유실수를 재배하고, 왜 우리나라는 유령님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합 임업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했죠? 그걸 갖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거기 4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0번 우리나라 임업경영 방향이 될 수 없는 거. 공동화 됩니다. 협업화, 그다음에 민유화. 국유화는 안 되죠. 국유화는 그만큼 뭐 한다 그랬어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가져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게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71번 다음 사항 중에서 임업 생산량의 증강책이 될 수 없는 거. 대단히 조림 되겠고, 속성 조림 되겠고, 산불 예방 소화 이거는 여기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임업 생산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붙여드리겠죠. 다음 72번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산림경리학이란 했습니다. 자, 일반 시업 방법과 기술적 임업경영 원칙을 응용해서 산림 생산의 실행을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맞습니다. 경리. 자, 그 다음 임업경영자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임업경영에 영향을 줄 모든 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진다. 맞습니다. 임업경영은 육림자로서 지식은 별도로 필요 없으나 아니죠. 당연히 육림 지식 필요하겠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또 세심한 융통성 그런 것을 가져야 될 것이다. 모르겠죠.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산림경영 임무는 산림 업무를 시간적, 장소적 질서하에 조직하는 동시에 그 조직을 유지, 개량해 가는 것을 말한다.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원칙과 관련된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뒤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몇몇 개씩 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 보니까 다음 생산성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목재 생산에 대한 목재 공급 또는 국유림, 공유림이 지방 주민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목재 공급을 고려할 때 중요시되는 원칙이다. 당연히 중요시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 원칙은 임업경영 지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현실 가장 바른 거 맞죠. 생산성 원칙.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 생산성 원칙은 어떤 걸 갖다 지키는 걸 생산성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그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단위 면적당 목재 생산을 갖다 높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의 생산량을 최대로 추구하는 원칙이 바로 생산력의 원칙이다.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생산성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생산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목재 생산을 가장 많도록 하는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적 총 평균 생장량이 클 때 임목을 벌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어요. 4번도 잘 아셔야 되겠죠. 생산성 원칙은 최대 생산량 원칙이며 토지의 생산량을 최대로 촉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74번 다음 중 후업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이 후업이냐 전업이냐 하는 얘기는
우리 이제 그 이론 시간에도 일반적으로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 경영 내용에서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자 이제 그 74번은 격리 내용. 그래서 우리 살림 격리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격리항이다 해가지고 누가 있더라면 구텐베르그하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와그너 같은 사람이 있다. 그걸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와그너의 세 가지 실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격리 내용에서는요, 먼저 하는 전업이 있었죠. 전업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주의 측량하는 것이 되게 전업이다 그랬겠죠. 그래서 살림주의 측량, 또 살림을 구획하고 또 나가서 살림조사, 그다음에 시업관계에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업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 주업과 관련됐으면 이제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그 각종 조림계획과 시업상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후업. 후에 한다. 그러면 이 후업계획은 이 앞에의 그 2대 사업인 소위 우리의 시업이라든가 아니면 살림, 격리, 그러니까 살림조사, 살림격리, 자 2대 사업인 것을 갖다가 뭐 했어요? 예정량, 대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실행, 조정을 찾게 하는 것이 휴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알 수 있네요. 1번, 자, 임도, 저장, 저목장, 목표, 이런 것에 대한 살림의 시업 설계를 한다. 그러면 시업 설계를 갖다 한다. 그러니까 시업과라는 계획을 한다는 것은 주업에 속하네요. 지왕 이망조사, 그러면 그건 전업에 속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도별, 연회의 벌채와 조림 실적, 또 사업계획 예정량을 대조해가지고 예정 실행과의 조정을 깨한다. 바로 이게 3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 살림의 공익적 관계 및 지방민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시설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시설관계 사항을 갖다가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으면 역시 전업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75번 투입한 자본에 대한 순수익 비중이 가장 크다. 자, 순수익 비중 이윤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했죠. 이미 수익성의 원칙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입니까? 그 다음 목재를 매년 중단하지 않고 매년 일정 보속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쓸 때 이거 뭐예요? 항송림 사상이 있다. 이거는 합 자연적인 원칙에서 볼 수 있다 했죠. 우리가 쓸 때. 그래서 뮬러에 의한 항송림 사상.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합자연성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자연성의 원칙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연성의 원칙. 균등하게 하는 보수성 원칙이라는 건 이미 다 아는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 79번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목재 생산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져오겠는 거예요. 그 단위 면적당 최대 생산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건 토지의 생산력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생산성의 원칙과 여러분들 벌채 시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단위 면적당 평균적인 그 목재 생산을 가장 높게 하는 것으로서 제적 총 평균 생산량이 클 때, 가장 많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번 보속성 원칙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임업생산 기한이 대단히 길므로 목재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영향을 단시일 내에 해결치 못하는 관계상 보속성 원칙이 필요하다. 아주 잘 얘기한 거네, 이건요.
그다음에 재정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보속성 원칙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보속성 원칙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더랬죠. 공공경제 입장. 그러니까 이 보속성 원칙도 공공경제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사경제적 입장에서, 공공경제적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사경제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재정 처리의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 이거는 사경제적 입장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거죠. 유리한 시장 확보 그랬습니다. 자, 유리한 시장을 갖다 확보한다 하는 것도 역시 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사경제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 보속성 원칙은 생산성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 필요하다. 자, 보속성은요, 생산성보다는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을 전제로 한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성을 전제로 한다? 수익성. 꼭 아세요. 그래서 보속성은 수익성을 전제로 한다. 하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공공성 원칙과 같은 거. 공공성이다. 그러면 공공성은 공공경제성, 후생경제성. 그렇죠? 그러니까 후생성, 공익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후생성 원칙. 자, 정답 4번. 82번. 우리나라 임목 수급 상태를 보아 자, 가장 중요한 건 임목 수급 상태는 생산성 원칙입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게 하는 것.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83번.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공공경제적 입장에서 보속성 필요한 거. 여기 있네요. 공공경제 입장에서 보속성이 필요한 경우 몇 가지가 있느냐? 대개 4가지가 있다. 그런 볼 수 있겠죠. 자, 첫째가 거기 있는 것처럼 1번 사회정책조연에서 지방민에게 노동기회를 주어지는 생활의 안정을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지방민에게 하는 건 목재의 수요 공급상 하는 거죠. 수요 공급상에서 생필품이라든가 지방주민에서 수요량을 갖다가 매년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생활 필수품의 목재의 수요 공급을 가서 균등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겠죠. 자, 필수품인 목재에 대해서 가져가겠다. 역시 같은 목재 수요 공급상입니다. 다음 3번 일정한 면적의 간단 작업에 비하여 보속 작업을 하면 갱신 면적이 적어지므로 국토 보안상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맞는 거죠. 그것이 국토 보안상. 다음 재정 합리화를 기록했어요. 자, 재정 합리화는 여기 밑에 있는 사경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정 합리화, 합리적 재정이다. 그래서 타 금융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석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빚 안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민에게 노동력 기회 준다. 그럼 기업 같은 건 뭐예요? 사회 정책상이겠죠. 지방민에게 노동력 주요. 지방민에게 수요를 갖다 하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만 지방민에게 노동력 공급해준다는 것은 바로 사회정책상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보상도 있겠고요. 자, 산업보상. 또 이 산업보상 같은 경우는 목재의 원료를 갖다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4번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 그랬어요? 사경제. 그럼 사경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도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있겠고, 또 임산물의 판매, 시장 공급, 나아가서, 산림 생산 과정에서, 수확도, 이거와 관련된 것이 사경제 입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 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영지도 원칙은 수익성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5번, 경영지도 원칙 중 경제성. 자, 이미 앞에 배웠어요. 경제성은 최소 비용으로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죠.
일정한 비용을 들어간다면 최대 생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을 얻는다면 최소 비용을 들여면 되겠고. 그 다음, 경제성과 다른 것, 뜻이 다른 것. 자, 우리가 경제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비용 수익성하고 자본 수익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과 우리가 쓸 때 이용, 비용과 수익, 비용과 이윤, 이게 바로 이제 비용 수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본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갖다 볼 수 있냐면 그 자본 수익성은 기업의 이윤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율. 그래서 자본에서 수익 마이너스 비율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자본에서 수익 마이너스 이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3번에 수익에서 자본이자가 아니라 수익에서 비율을 빼야 되겠죠. 비율. 소위 그래서 비용. 그러면 되겠죠. 비용 뺀다. 해설도 비용 고치세요. 자, 다음 87번 임업경영지도 원칙 설명으로 맞는 것 그랬습니다. 임업경영법 지도하기 위한 제반 지도 수단이 될 원칙이다. 그런데 자, 여기는 지도 수단만이 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를 끌어내는 3대 원칙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업경에서 기본이 되는 원칙이겠죠? 기본이 되는 것, 특히 3대 원칙 같은 거. 그 다음 88번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공공경제 입장에서 보속성 원칙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 적합치 않은 것. 자, 인류의 생필품 목재 균등하게 공급해준다. 여기 보면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목재 수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방민에게 노동기회를 준다. 앞에서 얘기했죠. 사회 정책적인 거. 그다음 유리한 시장을 확보해준다. 그런 건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사경제 입장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그다음에 일정 면적인 보속으로 해서 국토 유리하다. 국토 보안상. 당연히 맞는 얘기죠. 되겠죠. 자, 그러면 그 89번 보도록 해봅시다. 89번. 자, 이윤의, 그 이윤율 계산 공식이네요. 이윤율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윤율,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피트. 그래서 P, 이윤율이라는 건, P는 이윤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이윤율은 어떻게 나느냐. 가서 보니까 K 그랬습니다. 이 K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느냐. 투하 자본 총액을 얘기합니다. 무슨 총액? 투하 자본 총액을 갖다 얘기해요. 거기서 뭘 갖다 볼 수 있냐? 앞에서 배운 것처럼 E 그랬습니다. 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목 수입 총액을 갖다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임목 수입 총액. 그래서 마이너스 A 그러면 이건 비용 및 자본 이자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 및 자본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쓴 프로퍼티 즉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면 이는 자본 총액을 갖다 이야기한다. 아니 틀렸죠? 자, 그다음에 P는 자본 총액을 이건 이윤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3번 K는 K 여기 있네요. 투하 자본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A는 자본 이자와 비용 합계 여기 있네요. 비용과 자본 이자예요.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자, 이걸 가시면 돼요. 다음 90번. 다음 중 임업경 3대 원칙. 자, 임업경영의 3대 원칙이 바로 뭐냐? 그래서 3대 원칙. 이미 앞서 얘기했죠. 수익성, 생산성, 경제성. 이게 임업경의 3대 원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사회복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공, 환경, 보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91번. 수익성 원칙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임업경에서 수익의 최대는 종국적으로 국민 생활에 가장 많이 되는 수종과 재종을 최대량 생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수익성 원칙은 이윤 또는 이윤의 절대액의 다수가 아니고
이윤율 최대를 실현하는 노력하는 원칙. 맞죠? 이윤. 그 다음, 수익성 원칙은 사경제적 측면에서 많이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수익성 원칙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벌기체적. 자, 벌기체적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서, 알겠죠? 그것은 바로 생산성과 관련된 이기 때문에 생산성의 원칙이다. 그래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92번도 앞에서 봤던 건 똑같은 거죠. 자, 이왕이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면 최대 생산하는 것이고, 똑같은 이윤을 갖다 창출하는 최소 비용을 들여오는 것이고, 그걸 갖다 기준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성 원칙이란 건 어떤 경우냐? 앞에서 반복입니다.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가장 크도록 하는 거.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가장 그럼 이윤이 가장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39번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법정 연급 분배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이 법정 연급 분배와 관련된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소위 법정님의 요건을 갖추느냐 안 갖추냐 하는 것에 기준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정님의 요건 중에서 연급 배분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1년생부터 벌기에 이르기까지 각 연계의 인분을 구분한 것. 그래서 그 각 인분의 것을 균등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걸 갖다가 법정 연급 분배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연령이 적은 연급에서 벌채 수에 이른 연급까지 인목의 각 면적을 찾아서 같은 면적을 찾도록. 오케이. 1번이 바로 그 뜻이네요. 자, 맞는 겁니다. 그 다음 95번. 다음은 법정 인분을 이상적으로 배치하는 요점이다. 자, 법정 인분을 이상적으로 배치한다. 법정 인분을 가장 이상적으로 배치한다는 소리는 뭘 얘기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떤 그 이상적 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 배치란 것은 벌채를 운반하든가 또는 살림을 갖다가 보호한다든가 갱신한다든가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중요치 않은 것은 다음에 오는 것이냐. 어떤 형태의 지형이든 기계로 임령별 인분을 배치해야 한다. 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서로 안 되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적정 인분 배치 내용 우리 그 교재의 관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적정 인분 배치 각 벌개 성숙도에 따라서 벌채 운반할 때 인접한 유령 인분의 하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고 또 성숙 인분을 배치할 경우에 특히 평질이면 폭풍에 대해서 위험이 없도록 항상 풍하 인분을 먼저 벌채하는 것이겠고 또 측방에 하종 갱신할 때는 하려고 할 때는 종자의 성숙 계절인 모수림의 그 바람에 상방에 위치하게 돼야 한다. 상방에 위치해야 잘 번전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답은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6번 법정 연계 면적을 결정하는 식을 뭐라고 그러냐? 즉 우리가 쓸 때 면적은 작업 급별 면적 나누기 윤벌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작업 급별 면적 나누기 뭐라고 한다? 윤벌기 이렇게 보는 거네요. 자, 그럼 이런 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럼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할까요? 작업급별 면적이고 그다음 U라고 하는 것은 윤벌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정답은 바로 3번이구나 그걸 알 수 있네요. 다음 97번 법적 축적 생장량 산정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인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 법적인 것 중에서 축적 생장량과 관련된 거 벌채량이 아니라 이 생장량과 관련된 것을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 보니까 R은 뭐랬어요? 윤벌기다 그랬지 않습니까? R은 뭐라고 그랬어요? 윤벌기. 그러면 VF는 춘계 축척이고 VH는 축의 축척이다. 그래 놨네요.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이거는 법적 축적 산정량 중에서
춘계와 축계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를 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그걸 갖다 뭐로 나누는 거죠? 이루다가 나눈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정님의 축적량의 계산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97번.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법정님에 대해서 나타난 거죠. 자, 이 법정님의 축적량 계산을 갖다 하는 거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러면 축적량 계산을 갖다 본다면 되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요, 뭐와 뭐를 갖다 나눈 걸 볼 수 있습니까? 춘계와 축계를 평균치인 것을 하계 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춘계와 축계 평균치. 하계 그 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본다? 하계 축적으로 사용한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본다면 되게 하계 축적과 관련된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 이 둘로 나눈 거니까 우리가 VH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앞서 얘기했던 건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구성으로 가본다면 요 내용을 서로 강조해서 VH는 축의 축적, 그렇죠? 플러스 자 뭐였어요? VF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춘계 축적. 이걸 나눈 것을 우리가 축적 계산하는 법정님의 축적 계산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98번은 이미 했죠. 법적 상태의 구비 요건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연급 배치가 있어야 되겠죠. 경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법정 인분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법정 생산량이 있어야 된다. 다음 법정님 사상을 갖다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랬어요. 법정님 사상 기초 세운 사람은 누가 있어요? 훈데스 하이겐이 있습니다. 자, 훈데스 하이겐 있다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100번 임업 기술을 발전시킨 데 증산 효과를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 요소가 아닌 것. 임도건설. 자, 임도건설은 기술과 아니죠, 이건요. 기술, 우리가 봤을 때, 증산 효과에서 기술 개발 요소가 아닌 것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거죠, 보급. 그 다음, 임산물 판매 시장을 육성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 자, 임산물의 산지를 집단적으로 형성해서 벌채, 하산, 운반을 줄인다. 그만큼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소경목, 이나 저질 목재는 한 곳으로 많이 생산하지 않도록 유도한. 자, 저지라도 한 곳에 많이 생산하면 되겠죠. 왜냐면 나중에 원료 쓸 수 있잖아요. 펄프 재료 쓴다든가 지중고를 판매한다든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02번 임업 경영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임업 경영에 관계되는 환경은 크게 자연 사회적 환경을 낳는다. 맞습니다. 임업은 자연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맞아요. 그럼 임업 경영 자연 환경 변경하여 경영을 개선한다. 아니죠. 이 자연에 순응해서 해야 되겠죠.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임업은. 우리가 재해 같은 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응해야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103번 육림노동과 벌채노동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육림노동, 농업노동 경합이 심하지 않다. 네, 맞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림노동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룬다. 맞습니다. 벌채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아니죠. 있어야 되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벌채는 계속성이 적다. 맞습니다. 그 다음 104번 임업 노동력을 확보하는 대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노동자를 경영단위 안에 고정시키고 단일 자 이건 안 되죠. 고정시키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상호 이 연중 노동자들로 무육하고 간벌하고 이런 작업을 결합시켜줘야 되겠죠. 단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증산 효과의 기술적 보급 효과가 아닌 것. 보급이랬어요. 보급. 앞에서는 자 기술적인 개발 효과하고 보급 효과는 틀리죠. 자 보급은 기계도 보급이고 임도도 보급이고 자 작업 방법도 개선하는 것도 되겠지.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기계 사용 그런데 임도 건설은 자 임도 건설은 어디에 볼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임도 건설은 기술 보급의 증산 요소다 그랬어요. 그럼 여긴 증산은 기술의 보급 요소가 아닌 것 그랬네요. 그럼 여기는 증산 효과가 되는 것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정답 자체가. 자, 그래서 증산 효과를 위한 기술 보급 요소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기계 사용 당연히 보급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서 임도 되겠죠. 12기술 개설은 이거는 기술 보급보다는 뭐라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개발적으로 발전을 해도 낫겠죠. 자, 106번 보면은 목재의 유통화를 근대화시킨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 목재를 규격화하고 가격을 통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경제 요인 중에서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겠고 자연 경제적 요인이 있어요. 토질, 토양은 자연 경제적 요인이죠. 자 봅시다. 다음 109번 임업 경영 원칙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임업 경영 원칙이다. 오늘 임업 경영 원칙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는 걸 보면 되겠죠. 우리가 임업 경영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네 가지가 있어요. 임업 경영이다 그러면 공동 작업, 공동 이용,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공동 관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공동 이용, 그렇죠? 공동 관리, 이걸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공동 작업, 공동 이용, 공동 관리, 이걸 기점으로 또 협업 경영 이게 되겠죠. 그러면 균등 사용, 자 되겠죠? 균등 출하 되겠죠? 경등분 판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옛날부터 우리나라 농촌을 많이 해오고 있는 협업은 바로 뭐냐? 어떤 겁니까? 서로 간에 품앗이 같은 공동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품앗이 같은 거. 그 다음 111번 임업경에서 협업 경영 형태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협업 경영 형태냐 아니냐 따질 때 협업 그 경영 형태로다 부어질 것이냐 안 주어질 거냐 그런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 작업 되겠죠. 근데 공동 판매는 없습니다. 협업 경영 되겠고 자 공동 이용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영자가 충분한 기술을 갖추지 못할 때 적용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공동 관리가 필요하겠죠. 다음 104번 협업 경영 문제점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협업 경영은 협업 경영기간이 짧으면 경영기간이 긴 것보다 문제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협업 경영의 문제점 중에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협업 경영 기간이 길면 구성원 변동을 가져오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해체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길면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다음 마지막 114번 임업 경영 지도 원칙 중에 가장 적은 비용 가장. 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뭐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냐? 가장 적은 비용 가지고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된다. 수익을 올려야 된다. 수익성에 관한 관점이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경제성의 원리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원칙에 대한 논을 갖다 본다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쨌든 생산성을 최대 높인 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성. 그래주면 되겠죠. 경제성. 그래서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이것이 바로 경제성의 원칙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죠.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4장에 걸쳐서 임업 경영 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